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지금 한국 상황이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확 돌아가고 있던데, 요번에 대선 출마하시나요? 저는 대선 출마를 안 합니다, 이번에. 예. 안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이제 이 체제 조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탄핵되는 그날 5분이 이제 안국역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것을 국내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다 묻어버렸는데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화문에서 2019년에 네. 광화문에서 치열하게 진상 규명 투쟁을 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박원순 이래가지고 저를 고소고발하는 건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았어. 네.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좌파들이 어쨌든 자기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 숫자가 상당하잖아요, 지금도. 저희들이 43만 명. 와, 예. 책임당원이라고 당비 내는 사람은 5만 한 3천 명 되고요. 그 많은 당원들의 당심을 그럼 어디로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그 다음에 이런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라서 법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양심적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을 지지하고 해야 되겠다. 우선 1차 경선에서는 저희들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어요. 가장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장 윤상현 의원하고 네네. 두 분이서 가장 투쟁을 열심히 했던 분이고, 이래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는데 네. 4강에 못 들어가셔서 우리 당원들하고의 전체 중지는 일단 김문수, 나경원 의원 두 분을 지지한다. 그런데 4강에 나경원, 김문수 장관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경원을 지지해서 4강에 김문수, 나경원 두 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나경원이 떨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김문수 장관 지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 장관님에 대해서는? 후보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결국은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예. 이재명을 잡기에는 지금 지지율이 평균 55대 한 35 정도? 한 20% 차이가 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명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그러한 승리를, 이재명을 잡겠다는 의지도 부족한 경선을 가지고는, 20%의 벽을 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카드인데, 네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나온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바깥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중도층에 대한 흡수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재명의 20%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표님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한덕수 총리도 여러 가지 고발건이 많이 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내란 공범으로 그냥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짜고 가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포비아, 뭐 그런 현상보다도 국민들의 혐오감이 너무 세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한덕수 대행이. 네.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정통 관료로서 했지만은 그분의 행태를 봐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출마하면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있지만은 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각만 가진다면은 본인 개인의 입장은 적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제세력들이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카드 중에 하나도 한덕수 총리가 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부가 뭐 대부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그렇고 일부 지식인들이나 이 소위 보수 정치인들도 다 굴종했잖아요. 문재인 정권과 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뭐 우리 공화당이 5년간 처절하게 싸웠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이 좌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명이다. 저는 그래 보고. 왜냐 그러면요.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어쨌든 자기 반대파는 거의 다 숙청시키다시피 하잖아요. 네. 소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소위 독재자들이 하는 행태들을 취했는데 우선 당을 일당 독재로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 독재 정당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국회를 190석 정도 연합하면 그 정도 되니까 국회를 완전히 민주당 일당 국회로 독재를 해버렸다고. 이제 만약에 행정부까지 장악을 한다.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보더라도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다. 숫자는 15%밖에 안 되지만은 85% 흩어져 있는 저희 보수 우파 재판관님들보다도 15%밖에 안 되는 그런 좌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것도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서 이미 국회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 권력까지,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간다면은, 독재 좌파에 의한 아주 강력한 좌파 독재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하겠다라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모든 세력들이, 연합을 통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과 맞서야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20% 이상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 방지 노력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황교안 총리께서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을 밝히려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하고 그러셨죠. 부정선거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제가 봐야 아니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전격 수사를 통하고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헤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튼 사전선거를 최소한 줄이고, 사전선거를 민주당은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로서는. 네. 그러면은 뭐 사전선거 투표 참가인들을 대거 교육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또 이제 날인을 해야 되는데 본선거에서는 날인을 하거든요. 네. 들어가면서 자기 사인을 한다고요. 네. 그 투표용지 받을 때. 근데 사전선거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선관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네. 만약에 선관위가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투표 참가인들이 이 철저한 이런 체크 그런 부분을 감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요. 네. 사전선거를 막아야 되고 그것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황교안 총리의 저는 지금의 행동은 옳다고 보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황교안 총리 개인의 어떠한 그 득표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부정선거 얘기 때문에 사실 제외 지역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이거 재외선거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일단 제외 투표는 봉투에 지금 다 집어넣잖아요. 예. 그것을 뜯어가지고 새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한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투표권 행사는 철저하게 하자. 네. 그 대신에 이제 국내로 봐서는 사전선거 부분을 지금 뭐 사전선거가 3대7 정도, 4대6 정도 가니까 이거를 대폭 줄여서 반 정도로 더 줄이자. 사전선거 투표하는 것을. 그리고 재국민들께서는 투표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투표를 하셔서 권리를 하시고, 재선거에서의 이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요소는 국내보다는 좀 덜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봉투에 공을 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는 그냥 투표지를 그냥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투표지에 대한 바꾸치기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그래 하지만은, 자칫, 투표의 불신 때문에, 우리가 투표 권리를 안 하게 되면은, 그거의 결과는 더 참혹하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 심판 때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이제 계엄령이 잘못된 것처럼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익스큐즈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때 상황들이 이렇지 않느냐. 이래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하고 교감이 하에서 출마를 할 거다. 이런 부분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그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라를 구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든 누구든 간에 이재명을 막는다. 막는 것 자체가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가져야 된다. 우선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윤 어게인이라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윤 어게인 캠페인 보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87년도 그 이전부터 해서 대학가에서 우파 자유파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자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이 자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결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를 지금 국민의힘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 네네. 국민의힘 정치로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당들이 이끄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들이 이끄는 그러한 뭐 정당이 됐든 집합체가 됐든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은 자유파 정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의견 부분은 그분들의 생각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 저항이 이번 조기 대선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을 이김으로써 자유파 후보가 이재명을 이김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주는 필요도 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내렸지만 국민들이 민심, 국민들의 투표권으로 이재명을 누르고 자유파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반 이재명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단결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네. 또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아쉽네요. 대표님도 출마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붐을 좀 일으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뭐 좌파들이 저만 지정해가지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들한테 저항하는 사람, 그렇게 또 우리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좌파들이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각오하고 투쟁을 했고, 그런 투쟁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에 후회가 없다. 단지 이재명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껍데기 보수가 아니고 정말 양심적 자유파 세력들의 총단결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그 설득을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그러한 과정을 되면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 지지하고 또 반 이재명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선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